유튜버는 운칠기 3이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는 운구기 1이에요. 암만 잘해도 운이 안 따르면은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운을 100%내 걸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독자일까요? 아니면 조회수일까요? 정확히는 생존을 말합니다. 자, 직업으로서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 운을 뛰어넘고 28일 4주 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걸 통해서 광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채널에 광고를 올리면은 물건이 팔린다, 트렌드 그래프가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새로운 채널에 마케팅 사이언스, 언어 심리학, 행동 경제학, 소비자 심리학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Yes, science! 이런 마케팅 사이언스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흑마법이에요. 사람들이 왜 멈추는지, 왜 집중을 하는지, 왜 움직이는지,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바로 마케팅 과학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분야는 돈이 되다 보니까 연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책도 널리고 널렸어요. 너무 좋은 정보, 너무 좋은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 영상은 제가 3만 원짜리 티셔츠를 리뷰를 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나가고 이 티셔츠는 우리나라에서 씨가 말랐습니다. 다 매진이에요. 지금 주문해도 한 달 뒤에 올 정도예요. 이게 다 제 덕분에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영상이 성과가 좋았다, 임팩트가 있었다 정도로 봐주세요. 이 영상에는 다양한 마케팅 이론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넉넉히 보시면 안 되고 집중을 하고 구조를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만 원짜리 끝판왕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티셔츠와 맞먹는 3만 원대 티셔츠죠. 우선 이거는 완벽한 티셔츠라는 이름으로 엄청 유행했던 티셔츠예요. 더 베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카미가 입고 나오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티셔츠가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는 이유는 다른 티셔츠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루프 휠이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루프 휠 방식으로 원단을 제작하는 게 가능한 공장들은 지금 다 문을 닫고 기계들도 다 망가져서 현재 제작이 가능한 공장들은 독일의 슈바벤 알프스 그리고 일본의 와카야마 단 두 곳에만 있고, 일반적인 원단을 제작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원단이 제작되기 때문에 원단 자체가 굉장히 귀하죠.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된 티셔츠는 일반적인 티셔츠들보다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장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티셔츠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이렇게 대여섯 장만 사도 100만 원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대안이 있습니다. 브론슨의 톰킨스 루프휠이라는 티셔츠가 있거든요. 톰킨스는 이 루프휠 티셔츠를 만드는 기계의 회사 이름인데 이것도 완전 빈티지 기계예요. 근데 이 원단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오래된 기계에서 천천히 생산이 된 원단은 도톰하고 부드럽게 생산이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현재 이 기계도 다 망가져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은 중국 상해에 하나, 그리고 일본에 하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브랜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죠. 그런데 가격 경쟁력만 있나? 아니죠. 제가 이 티셔츠를 20번 가까이 세탁을 했는데 거의 줄지도 않고 여전히 짱짱해요. 일단 목 부분이 아직도 새 것처럼 짱짱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목에 있는 리브 원단이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리플 스티치로 되어 있죠. 옆에 바텍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퀄리티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 소매 끝이나 밑단을 보면은 수소 봉제로 되어 있는데 이 봉제도 되게 이쁜 디테일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격대에 절대 구입할 수 없는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도 가격 오르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나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런 마케팅 기술들을 리뷰 채널이라는 장르에서 사용을 했다 뿐이지, 이거는 브이로그, 요리 채널, 의료, 법률, 육아 모든 장르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재밌는 이야기만 잘하면 되지 뭐하러 왜 굳이 마케팅을 끌고 와서 콘텐츠 제작에 사용을 하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 행동 경제학, 언어 심리학이라고 딱 이름만 붙여놨을 뿐이지 그 내용은 사람이 어떨 때 어떻게 반응하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집중을 하나요? 어떤 상황일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데이터를 통한 사람에 대한 연구입니다. 내가 시청자를 멈추고 내 영상에 집중하게 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기술이죠.
과거 마케팅의 정석은 AIDA였습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사람들에게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거를 지속시켜가지고 관심까지 갖게 만든 다음에 사고 싶다는 욕망까지 만들고 이거를 구매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영상 하나로 한 번에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인지에서 구매까지 바로 이어지게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떤 기술을 썼을까요? 기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구려 보이긴 하는데 연구나 학문 아니면 뭐 이론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편의상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티셔츠가 좋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예요. 티셔츠가 좋다는 거를 영상으로 말로 증명을 하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만져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소비자 심리학에는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은 이 기준점으로 다른 정보들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들이 쭉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딱 등장함으로써 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준점 없이 그냥 3만 원짜리 티셔츠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3만 원대 티셔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판단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 티셔츠가 좋다는 거를 제가 증명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설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어떤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 울타리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된 라벨들이 딱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20만 원짜리 최고급 독일산 명품 티셔츠로 화두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20만 원짜리 끝판왕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티셔츠와 맞먹는 3만 원대 티셔츠죠. 그럼 이제 이 뒤에 나오게 되는 3만 원짜리 티셔츠는 20만 원짜리 명품 티셔츠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비싼 걸 먼저 보여주니까 싼 게 더 좋아 보이지라고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얄팍한 눈속임이 아니에요. 비싼 걸 떠나서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 가치가 나중에 나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까지 해당이 된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복잡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처음 입력된 강력한 정보 20만 원짜리 엄청난 티셔츠가 있네 라는 정보와 엄청난 퀄리티와 명품이라는 간단하고 명확한 딱 기준이 있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각인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입 아프게 이거 진짜 가성비 최고예요, 뭐 퀄리티 진짜 좋아요,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라면서 구구절절 외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앵커 하나를 딱 내리는 게 수백 배는 더 임팩트가 있어요. 제 영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양한 장치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TA, Call to Action입니다. 영상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시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를 하냐, 어떻게 유도를 하냐,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앞에서 우리가 뭐 앵커링으로 뭐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열심히 설득을 다 해놔도 시청자가 내 영상을 본 다음에 그냥 다음 쇼폼으로 슉 넘어가 버리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아무 소용이 없죠. 아시겠지만 이런 삭막한 쇼츠라는 환경에서 시청자들의 기본값 디폴트는 무조건 다음이에요. 다음 이 관성에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쓸어 올리는 시청자의 손가락을 딱 멈추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갑까지 열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줘서 무의식을 깜짝 놀래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의 가장 마지막 시청자가 이탈하기 직전에 그 찰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티셔츠도 가격 오르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가격 오르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냥 봐서는 흔하게 쓰이는 클로징 멘트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설계를 한 말이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언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제 효과, 그리고 행동 경제학의 손실 회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포모까지 자극할 수 있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자, 먼저 전제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최면술에서도 사용하는 화법 중 하나인데 제가 가격 오르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가격 오르기 전에 라는 말은 사실 생각보다 좀 제 입장에서는 과감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미 가격이 오르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제가 정해버린 거예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도 아니고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한번 보라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라는 사실을 이미 제가 정해버린 거예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미래를 정해버렸습니다. 가격은 오를 것이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시간이 가고 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다. 라는 메시지를 뇌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어떤 게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바로 손실 회피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뇌는 10,000원을 아껴 쓸 때 느끼는 기쁨에 비해서 10,000원을 손해봤을 때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강하다고 해요. 다니엘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딱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자, 이 행동 경제학을 창시하고 이걸로 노벨상도 받은 분이라서 읽어보실만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오르기로 우리가 확정이 되어 있는 전제 앞에서 머뭇거리면 되겠어요. 나중에 분명히 내가 고통을 느낄 건데 지금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확정된 손해, 확정된 고통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지금 사지 않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라는 예측된 후회, 심리적 고통, 미래의 고통을 현재 시점으로 강제로 끌고 와버린 거죠. 제가 아까 뇌가 굉장히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뇌가 번쩍 깨는 거예요. 뭐야?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추가로 이런 말들로 인해서 포모, 나만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감정이 생기게 되겠죠. 앞에서 제가 영상 내내 어떻게 빌드업을 했어요. 전 세계의 공장이 단 2곳밖에 안 남았다. 빈티지 기계고 생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희소성이라는 판을 잔뜩 깔아놨잖아요. 이 희소성에 더해서 곧 가격이 오른다라는 타임어택, 시간 제한까지 걸려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기회를 다 채가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딱 엄습을 하는 거죠. 원시 시대부터 무리해서 뒤처지고 좋은 자원을 선점하지 못하는 거는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성으로 통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굉장히 직관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생존 본능이 다음으로 넘어가려던 내 손가락을 딱 잡고 검색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력하게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지금 당장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안 했죠. 슬쩍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너찡을 했어요. 자, 너찌가 뭐냐면은 옆구리를 팔꿈치로 이렇게 툭 치면서 은근슬쩍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말해요. 리차드 탈러라는 학자가 쓴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만약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결제하세요.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시청자의 뇌 속에 간신히 잠재워 놓았던 그 비판적인 사고의 스위치가 다시 막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끼 결국에는 앞에서 좋은 정보 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물건 팔아먹는구나. 클릭 안 해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바로 다음 쇼폼으로, 다음 쇼츠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꼭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나는 너한테 사라고 강요한 적 없어. 그냥 진짜 좋은 물건이고 가격이 오를 거니까 체크 한번 해봐 라는 선택의 주도권을 시청자에게 넘겨주는 척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남이 억지로 시킨 거는 죽어도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선택했다라고 믿으면은 지갑을 아주 쉽게 열어요. 강압적인 명령, 하드 CTA 대신에 부드러운 권유, 너찡을 통해서 시청자 스스로 이 옷은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기로 마음먹은 정말 좋은 옷이다 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는 거죠. 괜찮은 전략이죠. 광고 대행사나 브랜드에서 협업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쇼폼의 경우는 정말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로 한 제품군을 품절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협업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롱폼이 아니더라도 내가 임팩트를 일으킬 수가 있다. 검색 그래프의 모양이 내가 영상을 올리면 바뀐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으면은 저 정도 금액으로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 금액의 몇 배의 임팩트로 브랜드의 세일즈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영상을 설계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수십 개의 공식을 만들어서 제 영상에 직접 사용을 해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은 진짜 무서웠어요. 자, 광장 채널을 하면서 10만 구독자인데 열심히 영상 만드는 거 알려주고 다 아는 척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이 너무 됐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성공을 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백화점 채널을 설계를 할 때 제가 사용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정리한 강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케팅 사이언스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들도 제가 싹 정리를 해놨고, 제가 대본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 카메라를 보면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메라 조명은 어떻게 세팅을 하고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자, 유튜버 강의라고 너무 싫다고 무섭게 댓글 달지 마시고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제가 열심히 자세히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